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권리 분석은 우리 소액으로 하고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제가 준비한 게 여기인데요. 일단은 권리 분석이란 저희 낙찰자, 입찰자 입장에서죠. 낙찰후 물어줄 돈이 있나 없나 따져보는 일입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이후에 어떤 물건을 잘못 받았는데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낙찰금보다 보증금을 더 물어줘야 될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물어줄 돈을 물어줌으로써 내한테 재산상 이익이 아닌 손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 돈 좀 벌라고 부자가 되려고 시작한 경매가 어떻게 보면 쪽박을 찰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권리 분석을 할 줄 알면 물어줄 돈이 있는 줄 알고 입찰을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물어줄 돈이 있다면 그만큼 가격이 싸지고 난 후에 유찰이 많이 된 후에 입찰을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권리 분석을 틀리면 돈을 날리니까 내가 이 많은 걸 다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도 없는 게 기본적으로 특수권리라 그러죠. 특수권리. 뭐 학원이나 유튜브나 가지 보면 특수권리, 법정, 지상권, 유치권, 지분매각, 위반 건축물 등 뭐 이런 특수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저도 지금 경매를 뭐 한 100건 이상 입찰을 했지만 이런 물건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할 이유도 없고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할 수가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좀 고수들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뭐 돈이 좀 여유가 생기고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특수권리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물건만 해도 명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빠르면 2, 3개월, 또 뭐 길게 걸리면 4, 5개월까지 걸리거든요. 근데 이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가기 때문에 짧아야 뭐 1년, 길면은 몇 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물건에 과연 입찰을 할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물건에 입찰할 일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특수 물건까지 알아야 할까요? 뭐 알아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쉬운 물건, 아주 임차인 권리 분석 이 정도만 하고 난 뒤에 낙찰을 받아보고 경매를 한 사이클 돌린 후에 알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요 있는 부분만 알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임차인 없고 기본적인 물건이 한 80%였죠. 네.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물건도 특수 물건을 빼면 한 90%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물건은 아주 작아요. 10%, 많으면 20%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분만 해도 80% 이상은 다 권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항력에 대해서 제가 말소 기준하고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권리 분석을 하는 법은,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민법이 관여됩니다. 민법.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호법만 알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민법에서는 뭐냐? 말소 기준 권리만 알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인수와 소멸이 되는 기준입니다. 자, 말소 기준이 있으면은, 말소 기준이 만약에 2000년 1월 1일이다. 그럼 2000년 1월 1일 전에 말소 기준은 인수가 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말소기준 권리들은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쉽죠? 네. 말소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빠르면 인수, 날짜가 느리면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말소기준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의 뜻을 다 몰라도 돼요. 예. 저도 뭐 담보가 등기 이런 거는 물건을 많이 받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예. 저당, 근저당이야 뭐 우리가 대출 내면서 하는 것들이고, 압류, 가압류는 세금 관련 뭐 어떤 밀렸을 때 나라에서나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저도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근데 안에 내용 하나도 몰라야 됩니다. 근데 이 6가지가 말소기준 권리다 라는 거는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소기준 설정 일자, 만약에 2002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전에 설정 등기한 것은 인수되고, 이전, 지금 말소기준 날짜 이전이죠. 이후에 설정된 등기들은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는 뭐죠? 낙찰자가 돈을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설정한 날보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어떤 돈을 물어줘야 될 게 있으면 돈을 물어준다는 뜻이겠죠. 그 뒤에는 아무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20 타경 1337. 네, 여기 있네요. 자, 기본적인 물건이죠. 자, 임차인이 있으면, 없으면은 권리 분석할 것도 없죠. 근데 아까 배운 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2008년 소유권이 2008년 소유권이 제일 위에 있는 등기에 제일 위에 있네요. 자, 소유권. 근데 소유권은 뭐죠?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자, 근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근저당이 2015년 7월 16일에 먼저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유로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 잘 표시하고 있죠. 자, 요 위로는 인수. 자, 소유권은 뭐죠? 사람이 바뀌고 등기를 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뜻이지, 낙찰자 입장에서 돈을 물어줄 돈 하나도 없죠.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기준, 말소기준 권리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자기를 포함하여 그 뒤는 다 지웁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다 그 뒤를 지우니까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자, 모두 다 지워지겠죠. 그럼 소유권만 남겠죠. 자, 그럼 이 물건은 깔끔한 물건이다.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자, 이런 물건이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70%, 80% 이상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 거기서 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이 끝이 났고요. 근데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거나 주위에 임차인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임차인이면, 임차인은 민법이 아닌 임대차 보호법만 알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이 뭘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겠죠. 자, 어떻게 보호를 해주느냐?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뭘로써? 대항력이라는 걸 줌으로써 보장을 받습니다. 대항력. 자, 여기서 대항력이랑 뭐냐? 대항력이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이 얘기고요. 그건 뭘 보장한다? 계약기간과 자기의 보장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항력의 특징은 뭐죠? 현재 임대인 포함 제3자에게까지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임대인, 여기 원래 임대인이 경매를 당했어요. 자, 근데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이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계약한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의 보증금을
못 물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임차인은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줌으로써 낙찰자인 제3자에게까지 나의 계약기간과 보장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을 줍니다. 네. 전입신고는 뭐죠?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걸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점유는 뭡니까? 내가 살고 있으면 되죠. 네. 내가 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을 준다. 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다면 물어줄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권리분석은 끝인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말소 기준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말소 기준보다 느린, 아까 말씀드렸죠. 말소 기준은 자기 포함하여 자기 뒤에 있는 걸 모든 걸 지운다고 했죠. 네. 말소 기준보다 느린 전입신고 또한 다 지워버리니까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인 저희는 인수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만 알면은 전입신고의 반 이상은 끝이 났다고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물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전입신고를 안 한 임차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 타경 10333. 자, 이거는 끝났던 물건인데, 자, 권리분석을 하려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소매기준 모두 찾아볼까요? 소유권, 근저당, 소유권, 가처분, 뭐가 많은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근저당, 6가지 중에 근저당이죠. 자, 2015년 8월 17일, 예, 이게 소멸기준인데 전입신고를 한번 볼까요? 임차인을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전땡땡씨인데 전입신고가 없죠. 자, 전입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의 유지조건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 점유는 하고 있죠. 전부라고. 근데 전입신고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물건은 권리상 문제가 있다 없다? 네,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전입신고를 느리게 한 물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부산광역시 장림동에 있는 아파트죠. 자, 최저가는 9,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 말소 기준 한번 찾아볼까요? 소유권, 근저당이죠. 자, 근저당이 2007년 1월 23일 날 근저당이 설정됐네요. 자, 그럼 2007년 1월 23일 날 이전의 건 어떻게? 인수. 2007년 1월 23일 이후로는 소멸인데, 자, 전입일이 어떻게 되죠? 2013년 7월 2일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전입일이 이 소멸 기준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자, 2013년이면은 요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들어오겠죠.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장주와 씨 앞에. 자, 그러면은 소멸 기준 뒤에 있으니까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 네.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권리분석이 깨끗한 물건이다? 안 깨끗한 물건이다? 네, 깨끗한 물건으로 생각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자, 권리 분석은 일단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거의 뭐 한 70% 이상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을 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없는 임차인이 있는데, 없는 임차인은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고 전입 신고가 늦거나 점유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권리 분석할 게 없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럼 대항력이 있는데 무조건 낙찰자가 모든 걸 인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모든 걸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한테 어떨 때는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경우는 오늘 1부를 마치고 그 경우는 제가 잠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